정부의 신공항 수요 조사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 지역 민관이 처음으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북 북부 각 시군이 신청한 내년 국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턱없이 적게 반영돼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경주시장의 그동안의 성과와 원전과 방폐장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자녀의 경제교육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등 다소 요란하게 쏟아질 텐데요. 양은 5에서 30mm로 지역별 강수차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30도, 안동도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말까지 마른 장마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신공항 수요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민관이 첫 합동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수요 조사 용역 과업 지시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졌습니다. 서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대구경북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8월 시작될 정부의 신공항 수요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첫 민관 합동대책회의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TF를 만들고 또 이 지역에 수요가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추천해서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관 실무팀은 정부 수요조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신공항 무용론에도 논리적이면서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사활이 걸린 그 문제입니다. 여기는 경북도 대구시가 따로 있을 수 없고요. 5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신공항 무용론을 주장하는 수도권의 논리를 깨야 됩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부산 등 영남권 시민단체와 만나 연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첫 민관 합동회의에서는 국토부가 만든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 과업 지시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조사 부분이 현재 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조사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는 경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한편 오늘 서울에서는 정부의 항공 수요조사에 대한 영남권 5개 시도의 전격 합의 이후 처음으로 시도 실무과장 회의가 열려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 과업 지시서에 담을 내용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경상북도 재난예보와 재난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재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곳에 디지털 자동 방송 장비 등 재난예보와 경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운영 인력의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안건들을 최종 처리한 뒤에 폐회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들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그리고 경북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입니다. 다음 회기는 제264회 임시회로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립니다. 경북 북부 각 시군이 신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이 각 부처 예산안에 턱없이 적게 반영됐습니다. 각 부처 예산안은 이달 말로 기재부로 넘어가 다음 달부터 정부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는데 이 부처 반영액이 워낙 적어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 9개 시군이 신청한 내년도 국비는 100여 개 사업에 5조 8천억 원인데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7,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미확정 상태인 3대 문화권 사업과
SOC 사업이 확정되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광림 의원도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복지 쪽하고 교육 이런 데 가지고 굉장히 쓰일 곳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제가 예산 편성이나 의정 활동하고 있는 중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과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도청과 의회청사 신축, 백신 클러스터 사업이 가장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테라피 단지, 국립멸종위기종 보건센터 및 낙동강 풍경 트레일, 백두대간 트레일 같은 둘레길 조성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석 달간 각 부처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예산 경쟁은 이때가 가장 치열합니다.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10월 2일쯤 국회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도청이 내년에 오는데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들이 잘 되도록 하고 인근에 벌려놓은 도로, 철도, 문화사업들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정치권은 7월부터 시작될 기재부 예산 편성과 10월에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새누리당 구미갑 심학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공장신설 제한 규정에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공장 설립을 포함시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건설을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심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진입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섬유류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대구 경북의 지난달 섬유류 수출 현황을 조사했더니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 감소한 2억 9,36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도 지역 섬유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씩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아랍연합,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달 섬유류 수출이 7.3% 증가한 15억 54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맞아 그동안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본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이 원전과 관련된 또 다른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 3년 동안 2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7,8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장대와 월정교 등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다양한 행사 유치 등으로 관광객 1,200만 시들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행사가 앞으로는 경주에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이다. 경주는 가장 국제적인 도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국제 힐링센터와 주민건강지원센터를 개관해서 힐링 도시의 기반을 만들고 종합장사공원 개원 등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원회수시설과 환경 드림파크의 중공 등으로 친환경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농어촌 살리기에도 역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한수원 본사의 위치를 시내로 결정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본사 위치 조정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시내 쪽에 되고 또 그쪽 지역에 획기적인 어떤 발전 계획이 되었더라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최양식 경주시장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시정 과제는 원전과 방패장 등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원전 관련해서 이 불안감 해소에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었으면 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남은 1년 동안 여론을 얼마나 잘 수렴해서 원전과 방패장 등의 어려운 과제를 잘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습성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20살 지적장애 여성을 올해 초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에 심야 응급약국이 운영됩니다. 대구시 약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에 있는 약사회관 별관 1층에 휴무 없는 심야 응급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야 응급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년 365일 휴무 없이 운영하는데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물 안전 사용에 대한 상담도 실시합니다. 대구시 약사회는 오는 8월부터는 대구시 내 7개 구에 1개씩 심야 응급약국을 운영할 예정인데 대구시 의사회와 협조해서 야간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필요한 약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자녀의 경제 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연령별로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이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유치원에서 만 6살 어린이들이 시장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 역할을 맡은 아이는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손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장바구니를 든 손님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이 사고 싶은 거하고 엄마가 사고 싶은 거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하고 사니까 좋아요. 경제교육은 놀이를 통해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자기가 꼭 사야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느 걸 선택했을 때 나머지는 참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만 3살부터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엔 돈의 생김새와 쓰임새를 알려줌으로써 경제에 친숙해지게끔 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 4살쯤엔 실제 화폐를 보여주며 직접 그림으로 그리게 하면서 돈의 단위를 알게 합니다. 만 5살이 되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용돈을 주거나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용돈을 줘 돈 버는 것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 교육에만 그칠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돈을 소중하게 다루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대구 동구가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육성 사업은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 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공유하는 도서관리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들어 지역 단위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시범지구로 선정된 대구 동구와 충남 서산에는 앞으로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2억 원 등 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2013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구미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봉화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58개 소하천 정비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서 구미시의 초곡천과 봉화군의 유록천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게 소하천 본연의 모습을 살린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의 소하천 가꾸기 사업은 23개 시군 3,800여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42% 정도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주 새누리당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다음 달 1일자로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신임 이 처장은 새누리당 기획조정국장과 한나라당 기획조정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한나라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황광구 현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은 다음 달 1일자로 새누리당 중앙당 상근 전략기획위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구과학대는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상담사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대구과학대 사회복지상담연구소가 주관하고 대상자 45명을 선발해 최근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진로 적성과 성격 유형 검사, 학교폭력 상담과 집단 상담 등 학교폭력 상담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80시간에 걸쳐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 무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시민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이 담긴 핸드북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안전행정부 소관 공익성 비영리 민간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접이시구상 가지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올 텐데요. 곳곳에서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등 다소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내륙 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1도로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30도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상주와 구미의 낮 기온도 30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마른 장마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우리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